김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명수 선생님 자택에 제가 찾아뵀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우리 선생님은 1975년에 심상으로 등단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심상이 상당히 박목월 선생님 모시고 활발히 활동할 때잖아요. 예. 네,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박목월 선생님이 네. 심상이란 잡지를 73년 10월에 창간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목월 선생님 나름대로 그 잡지를 최고의 잡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 목표 아래 박남수 이제 시인들 또는 그 김종기 선생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아주 고급 잡지를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네. 그리고 신인도 많이 뽑질 안 했고 그래가지고 신인들이 거기 나온 시인들이 좀 비교적 그 70년대 대표적인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추억이 많이 나실 텐데요. 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심상하시면서 그 해변시인학교를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떻게 해변시인학교는 이제 78년에 모고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심상이 뭔가를 변화해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해변시인학교라는 것을 제 친구였던 이동진 시인이 이태리 그 대사관에 있었어요. 이태리 해변가에서 시의 축제를 하는 사진을 여러 장 보냈어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인들도 해변에서 시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박목월 선생님의 자제분인 박동기 선생님과 같이 그런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참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거든요. 70년도에 그 암울한 시대인데 그때 시인들이 해변가에서 그 시의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조차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은데 그 구룡포에서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이 어디에 있죠? 포항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해마다 거기서 했어요? 아니에요. 대구에서 여러 시인들이 오고 서울에서 시인들이 내려가고 했는데 마침 그게 신문사에서나 방송국에서 참 특이한 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러 신문사에서도 많이 왔고 방송국에서도 TV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이제 매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서도 하고 서해안 쪽에서도 하고 동해안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22년을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독자들이 200명, 300명이 이제 그 오는데 마감을 해도 막 또 이제 넘치고 그럴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고 그 시인들만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마 박재천 선생님도 거기 참석하셨어요. 강호식 선생 이런 분들이 그리고 유명한 시인들 거의 다 왔죠. 다 왔고 정지영 회장이라든지 그 당시 문화부 장관 하던 정암호 선생, 구상 선생 이런 분들도 오시고 화가들도 오고 예술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과 같이 해변에서 이제 그 시의 축제, 시의 저변을 넓히는 그런 시 운동으로서 우리 70년대 말에 그 운동을 시작해서 80년대에 그것이 아주 왕성하게 꽃 피웠죠. 아무튼 큰 일을 하셨네요. 거기서 뭐 시도 낭송도 하고 그러면요. 또 시도 또 이렇게 시도 짓고 그랬죠? 그래서 백일장도 하고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또 해변에서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특강도 그리고 하고, 특강도 그죠? 하고 그리고 네. 100일장을 해서 음.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은 시인으로 뽑을 만하다 하면은 네. 등단도 시켰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그래서 아. 해든 시인학교에 등단한 시인이 네. 첫 번째가 김호민 시인이었고 몇 사람들 허금주 이런 시인들이 해변 시인학교를 통해서 등단한 시인들이에요. 네, 아무튼 대단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시집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신 시집이라고 들었어요. 예. 이라고 이제 그 공한지. 당시에 네. 70년대 시인들 네. 여러 사람들이 네. 심상해서 시리즈를 냈습니다. 아, 심상 시리즈를 예. 냈어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렇게 쭉 냈는데 최근에 가장 낸 것은 여기 보니까 까미에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모습. 이게 겉에 표지가 뭐죠? 하드 지금. 예, 하드카바로. 하드카바를 뭐 아주 멋있게. 사진하고 네.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사진 작가기도 하세요? 예, 사진하고 같이 전부 어디 보세요, 예, 사진. 전부 이렇게 저 블랙 이게 앞에 표지에서 나오는데 이게 예. 주로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셨네요. 그 까미 하면은 저는 이방인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이방인으로 많이 알려졌죠. 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까미에게 이런 거 보니까 예, 우리 특별한 뭐 이명 선생님 까미에게 물론 무슨 까미에게 그 철학, 까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그 사람 가치관이 있지만은 네, 그 사람 여행에 대해서 네, 여행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다, 불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행에 관해서 양반이 그런 정의도 하고 여행에 대해서 많은 에세이를 썼는데 네. 정작 까미는 여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차 여행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책을 내는 문제로 프랑스 남 프랑스 쪽으로 예, 그 까미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책의 저작권 관계 이런 거 협약을 했는데 네. 그러고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한 번도 예, 기차 여행 이외에는 안 했는데 그 양반이 결국 아이러니컬하게 여행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결국 여행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멀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낯선 곳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불안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네. 저는 비교적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행시라고 따로 나눠서 쓴 건 아니지만은 제주에서도 오래 정착하면서 시를 썼고 이제 최근에는 터키, 미얀마, 티벳 이런 쪽에 오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도 이제 집이 있으셔서 예. 1년에 한 2달 정도는 거기서 이제 기거하신다 그랬는데 예. 거기서 물론 사진도 찍으실 거고 예. 또 시도 쓰실 예. 거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그 2달간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주로 혼자 떠나시나요? 이제 가족들이 가끔 가는데 네. 거기는 우연찮게 10몇 년 전에 한 12~13년 전에 네. 어느 시인이 거기 살다가 그 집을 팔고 자기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서 네. 나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자의반 내가 그 집을 사게 됐고 그래서 그때 말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보다는 젊었죠. 그래서 그때 제주도가 2년 있거든요. 예전에 취재하러 다큐멘터리 취재하러 그쪽에 많이 갔었고 제주는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또 거기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3달씩 거기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 시에도 있지만 혼자 밥 먹다라는 수 있더라고요. 그런 추사가 머물던 추사가 유배 생활을 한 그곳 대정하고 멀지 않은 곳에 거기서 한 달에 몇 번씩은 또 추사 고택을 가고 걸어서 가고 사진 찍고 그런 기행을 제주에서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제주에서 생활도 해보고 있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멋지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이쯤에서 이제 선생님의 시 세계에 이런 여러 시집이 있는데 좀 작품 세계가 좀 듣고 싶어요. 물론 여행도 좋아하시고 사진도 좋아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어떤 작품을 이제 추구하시나요? 제 시가 비교적 아주 쉬운 시는 아닙니다. 물론 모걸 선생한테 배울 때만 해도 정통 서정시, 네. 언어에 대한 간결함, 언어미학을 주로 했지만은 제가 시를 써오면서 좀 시의 어떤 산문적인 요소도 또는 스토리 이런 것들도 배경을 넣어서 네. 이야기도 넣고 해서 네. 비교적 썼는데 비교적 철학적인 그런 시를 요 근래에 많이 썼어요. 네. 불교 명상적인 시 이런 시를 썼고 네. 그 제주에서 주로 혼자 지내면서 어떤 명상 같은 거 나를 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죠. 선생님 이렇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혼자 생활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온전히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제 인간이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고 네. 돌아갈 때도 혼자 돌아가는데 결국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말은 결국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에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요즘에. 네. 그래서 그 가정들이 좋은 면도 있고 좀 반대로 좋지 않은 면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외롭다든지 절대 고독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혼자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자기 내면의 참 세계를 추구하면서 특히 예술가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혼자 산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본질적인 나를 찾는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홀로 머무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요리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냥 한두 달 있으면서 간략하게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제가 많이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고 전에 박정희 선생님 살아계실 때 토지 대작을 쓰시고 난 뒤에 원주의 단구동 거기서 토지 쓰신 그 집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3끼 먹는 게 아까워서 2끼만 먹고 그분은 주로 커피와 담배만 피우고 오셨는데 그리고 토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슨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건강에 제가 이만큼 건강을 지켜온 것도 단식은 아니지만 소식. 그래서 육식 같은 걸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제주에 있으면서 혼자 그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정도 먹고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도 지금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기 힘들어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6월 달인가요? 그 공정한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월간 앱진에서 선생님께서 시대 발표하셨더라고요. 봉쇄 수도원이라고요. 그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를 지금 시점에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쇄 수도원 이명수. 잠깐 봄이 왔다 갔다. 온 봄내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기가 막혔다. 거리두기. 좌우로 팔 벌려 여기까지가 허락된 내 공간이다.
사람들이 정지된 글입니다. 슬픔은 번역되지 않는다. 봉쇄. 봉쇄 수도원에 나를 봉쇄시켰다. 나는 7번 방에 유폐되었다. 내게 외로울 권리가 생겼다. 방망이를 깎는 노인처럼 무건이라 써붙인 말 깎는다. 등 굽은 수사가 내 방문을 연다. 봉쇄를 풀어주었다. 마침내 너와 나의 거리가 지워졌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예, 우리 늘 시는 끝에 가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말 희망적으로 거리를 지워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시는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쓰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는 사실은 제가 까미에게란 시집을 2019년에 그 후에 네. 지금까지 네. 아니, 시를 좀 쉬려고 한 2, 3년 시를 안 써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시가 이제 그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쓰고 뭐 내가 코로나에 그 전염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봉쇄 수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리고 그 프랑스에 남프랑스에 가면은 알프스산 자락에 봉쇄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사들이 정말 그 혼자 방 한 칸씩 차지하고 무건이죠. 얘기도 않고 거기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늙어서 생을 마감하는 수사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봉쇄라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봉쇄에 직전까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봉쇄라는 말이 봉쇄 수도원 연상시키고 또 우리도 사실상 나를 유폐시키고 봉쇄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여서 그 시를 썼고 제가 얼마 전에 사진전을 했는데 거기 제목도 번역되지 않은 슬픔 그래서 그 흑백사진을 8월 1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전시를 하셨나? 예, 충무로에 있는 불의송 갤러리라고 거기에서 전시를 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이 또 아끼는 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또 선생님 낭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선생님 아끼는 시 어떤 시를 들어볼까요? 입이 바람꽂이에 두고 간다 해서 그 바람꽂이가 제주입니다. 주로 제주에서 쓴 시집이 여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이 시집으로 한국시인협회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자 밥 먹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대점에서 혼자 밥 먹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추사의 그런 고독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시 혼자 밥 먹다라는 시를 추사 유배지를 자주 방문도 했지만 거기에서 나와 추사와의 그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네. 혼자 밥 먹다. 가을 한철 자발적 유배살이를 했다. 추사는 내가 기거하는 고산과 이웃한 해정 귤중옥에서 9년간 위리않기 유배살이를 했다. 가시방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추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키페라기 혼자 밥 먹다를 읽으며 혼자 밥을 먹는다. 앞집, 옆집, 뒷집에 혼자 산 할머니들도 혼자 밥을 먹는다. 서쪽에서 빗살이 들어오는 주방, 혼자 밥을 먹는 정막에서 시간과 겨루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추사는 가시밥을 먹고 한기 서린 책을 읽으며 세한도를 그렸다. 그에게 혼자 밥 먹는 일은 운축의 의식이었으리라.
추사 곁에서 배운 온축의 힘으로 시를 쓴다. 자발적 유배지에서 쓴 시가 사막에 버려진 무상 경전이 되어도 좋으니.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시를 들어보니까 추사는 사실 자발적 유배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네. 자발적 유배지고 추사는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네.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그럼 혼자 밥 먹다를 선생님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요새 말줄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두 자로 뭐 할 것 같아요? 혼자 밥 먹다를 두 자로. 혼밥이요? 네. 혼밥. 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추사 김정희하고 우리 이명수 선생님하고의 그런 뭔가 연관성도 느껴지면서 좋은 시 잘 들었고요. 추사 선생님이 또 저는 추사하면 서창담양 사부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게 참 유명한 글귀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추사 선생님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 추사에 대해서 그렇게 네. 크게 못했지만 추사는 그래도 그 한때 다산 정약용과도 교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초이선사와도 교류를 하면서 그 대정 일중호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에서 위리안치 거기 못 나오는 그런 그 좀 감옥살이 같은 네. 했는데 사실 그래도 네. 유해살이지만 너그럽게 그 대정현 현감이 좀 봐주고 또 그 집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그 서당을 읽고 네. 이제 글을 가르치고 또 초이선사와 다산과 교육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상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 이렇게 정말 멋진 얘기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정말 시간이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인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 좀 말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45년 시를 써왔는데 네. 그 시를 쓰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삶의 굴곡이 있듯이 시에도 네.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인들이 네. 일관되게 똑같은 시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삶이 변하듯이 시도 변합니다. 네. 생각이 변하듯이 시도 그 세계가 추구하는 세계가 자꾸 변하거든요. 변한다는 것은 새로움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시는 그건 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새로운 세계, 변함,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시정신을 좀 가지고 시인들이 시에 정진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새로움에 도전해서 자기를 발견하라는 말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